죽으러 한국에 왔습니다. 시한부 3개월 말기 신부 전. 이탈리아 최고 의료진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신일 뿐이야. 한국의 모든 것을 무시하던 그녀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딸을 보러 온 한국에서 상상도 못한 기적을 마주합니다. 딸의 결혼식도 외면했던 완고한 엄마가 이제는 한국인이 되고 싶다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을 뛰어넘은 그녀의 이야기 단 1초도 놓치지 마세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1초면 충분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칠리아 팔레르모에 사는 안젤라 로마노입니다. 고등학교에서 35년간 미술을 가르쳤고 2년 전 은퇴했어요. 한국과의 인연이라면 제 딸 지아가 한국인과 결혼했다는 것 뿐이었죠. 그것도 저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문화와 예술에 평생을 바친 나에게 딸이 미개한 동양 문화로 떠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일이니까요. 작년 겨울 저는 병원에서 신부전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와 심장 이식을 권했죠.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병실 창문 너머로 내리는 비와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들의 모습뿐이었습니다. 평생 그림과 조각을 가르쳤으니 내 영혼이 어디에서 쉴지 정도는 내가 결정하고 싶었어요. 진단서를 받아든 날 테라스에서 바라본 지중해는 푸르기만 했습니다. 차가운 마음으로 결정했습니다. 죽기 전에 딸과 처음 만나는 손자를 한번 보고 오자고. 그리고 그곳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하자고요. 수녀원에서 오랜 친구 마리아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였지만 그날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젤라,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과학을 믿어야지. 지금 필요한 건 한국에 가는 게 아니야. 현대의학이라고. 그래. 난 내가 말하는 과학으로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어. 남편을 잃었고 이젠 내 차례야. 마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강했던 탓일까요? 아니면 그 눈물을 보면 결심이 흔들릴까 두려웠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여권 몇 벌의 옷, 그리고 평생 그려온 스케치북들. 책상 서랍에서 딸의 결혼 사진을 꺼냈어요. 지아의 웃는 얼굴 옆에 있는 한국인 남자, 민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은 친절해 보였지만 그의 직업이 한의사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거부감이 들었어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도 제 손은 떨렸습니다. 지아에게는 너와 마르코를 보고 싶어서라고만 말했어요. 죽으러 간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기뻐했죠. 어머니가 마침내 자신의 선택을 인정하는 것 같았겠죠. 집을 나서는 아침 창문을 열어 팔레르모의 공기를 마지막으로 들이마셨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대성당이 보였어요. 67년을 살아온 이 도시와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면서 제 인생의 마지막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봄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착장에서 지아와 그 아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마르코, 제 핏줄이지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이였습니다. 노나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에 제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마지막은 평화롭게 맞이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많은 경계를 넘었습니다. 문화의 경계, 국가의 경계, 그리고 이제는 삶과 죽음의 경계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사위를 만나는 순간만큼 어색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공항에서 지아와 마르코를 만났지만 민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에 급한 환자가 있어서 못 왔어요. 지아의 설명이 조금은 다행스러웠어요. 첫 만남을 조금 더 미룰 수 있으니까요.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리고 민수가 나왔습니다. 사진보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검은 머리카락,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차분한 눈빛. 어머님 안녕하세요. 드디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수의 이탈리아어는 서툴렀지만 분명한 발음과 정중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했어요. 단지 형식적인 인사로만 받아들였으니까요. 환영해 주셔서 고맙네요. 그런데 호텔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지아가 놀라 물었습니다. 호텔이요? 어머니, 여기 방 다 준비해 놨는데요. 민수가 지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께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날 밤 결국 딸의 설득으로 아파트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손님방은 깨끗했고 침대 옆에는 이탈리아 책들이 놓여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민수가 제가 오기 전부터 조금씩 모아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낯선 침대, 낯선 공기, 그리고 창 밖으로 보이는 낯선 도시의 불빛들. 새벽 3시쯤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갔는데 민수가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군요. 민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시차 때문에요. 당신은 왜 이 시간에? 환자 차트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치료할 분들이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의학 서적과 노트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메모가 적힌 종이들 사이에 이탈리아 의학 용어도 보였어요. 잠시 호기심이 생겼지만 곧 경계심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침으로 병을 고친다고요? 다음엔 부적이라도 줄 셈인가요? 제 날카로운 질문에도 민수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한의학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진 과학입니다. 침은 신경계와 혈액순환에 작용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도 현대의학보다는 떨어지죠? 둘 다 필요합니다. 제 클리닉에도 혈액 검사실과 초음파 기계가 있어요. 현대의학으로 진단하고 한의학으로 치료하기도 합니다. 민수의 차분한 설명에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작은 유리병을 내밀었어요. 시차에는 이 차가 좋습니다. 캐모마일과 오미자를 넣었어요. 부작용 없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반사적으로 거절하려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미 죽으러 온 사람이 뭘 더 두려워하지? 차를 받아 마셨어요. 은은한 꽃향기와 함께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차 때문에 긴장이 풀어진 탓일까요? 저는 민수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한국에 온 것은 사실 죽으러 온 것이라고 말이죠. 민수는 저의 말에 놀라면서도 금세 침착하고는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어머님, 한 번만 제가 어머님의 상태를 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민수의 클리닉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병원 같은 분위기였어요. 흰 가운을 입은 직원들, 컴퓨터 화면에 표시된 환자 정보, 깨끗한 대기실. 어머님, 먼저 간단한 검사부터 할게요. 김수진이라는 여의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도 한의사였지만 현대의학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했어요. 민수는 저를 직접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요. 민수의 설명이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지아가 제안했어요. 어머니, 우리 시장 구경 갈까요? 진짜 한국을 보려면 시장에 가야 해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침 일찍 지아와 마르코와 함께 차를 타고 30분 정도 달려 도착한 곳은 동대문 시장이라는 오래된 시장이었습니다. 입구부터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와 다양한 음식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50년이 넘은 전통 시장이에요. 지금은 관광객들도 많이 오지만 여전히 지역 주민들의 일상이 살아있는 곳이죠.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좁은 골목을 따라 양쪽으로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빨간 고추, 초록색 채소, 말린 생선, 각종 반찬들. 색깔과 냄새의 향연이었어요. 이건 뭐예요? 붉은색 페이스트가 담긴 통을 가리켰습니다. 고추장이에요. 한국 요리의 기본이죠. 지아가 설명했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는 동안 여러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이 있었어요.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박상배라는 분이었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제가 이탈리아에서 왔다고 하자 갑자기 이탈리아어로 말을 걸었어요. 부온조르노 시뇨라. 벨라 이탈리아. 놀라서 바라보니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오페라 가수가 꿈이었어요. 이탈리아 유학도 다녀왔죠. 지금은 이렇게 과일 장사를 하고 있지만요. 그의 눈에서 아직도 예술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어요. 정말 놀라워요. 한국에서 이탈리아어를 들을 줄이야. 제가 감탄하자 박상배가 말했습니다. 시뇨라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미술 교사였어요. 35년간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쳤죠. 와, 정말 멋지네요. 예술은 국경이 없잖아요. 그날 저녁집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탈리아 요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음식도 좋지만 우리 이탈리아 파스타의 진짜 맛을 보여드릴게요. 지아가 기뻐하며 재료를 준비해 주었어요. 부엌에서 파스타를 만들면서 마르코가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노나,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맞아. 이렇게 밀가루에 달걀을 넣고 천천히 반죽하는 거야. 손자와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민수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탈리아 요리에도 약재가 들어가나요? 물론이죠. 바질, 오레가노, 로즈마리. 모두 약초예요. 우리는 음식으로 건강을 지켜왔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약식 동원이라고 해서 음식과 약은 같은 근원이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처음으로 민수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음식을 통한 치유. 이것은 동서양이 같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 제가 만든 파스타를 모두가 맛있게 먹어주었습니다. 마르코는 특히 좋아했어요. 노나, 이거 정말 맛있어요. 식사 후 베란다에 나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빌딩 숲과 불빛들, 팔레르모의 고풍스러운 건물들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민수가 옆에 와서 섰습니다. 어떠세요? 서울은 너무 바쁘고 시끄러워요. 하지만 생명력이 느껴져요. 며칠 후 민수의 클리닉에서 정밀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수진 선생님이 우리를 진료실로 안내했어요. 그녀의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안젤라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희망이란 씨앗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김수진 선생님의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었지만 의학 용어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지아가 제 옆에 앉아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안젤라 씨, 심장 질환은 맞습니다. 김수진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말기는 아니에요. 이탈리아에서 처방받은 약물이 심장에 부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상태를 더 악화시켰고요. 그럼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적어도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약물을 조절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몇 년, 아니, 더 오래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지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어요. 저는 얼어붙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죽으러 왔는데 이제 살아야 한다니 혼란스러웠어요. 민수가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할 일이 뭐가 있어요? 제가 무뚝뚝하게 물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셨잖아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한 상실감이 들었어요. 죽음을 받아들이고 온 사람에게 갑자기 삶을 다시 선물 받는다는 건 혼란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클리닉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눈물을 훔치며 미소 짓고 있었고 민수는 조용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요. 왜요? 갑자기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했어요? 민수가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님의 눈빛이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분노가 있었고 의문이 있었죠. 그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봄은 완연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 생기 넘치는 사람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박상배가 과일을 들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안젤라 시뇨라,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의 진심 어린 축하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고마워요, 상배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운영하는 작은 문화 모임에 오시지 않겠어요?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음악도 듣고 이야기도 나누는 모임이에요. 박상배의 제안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모임인가요?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노래도 부르고 그림도 그려요. 시뇨라 같은 예술가가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어요. 좋아요. 가보겠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던 마음이 서서히 삶을 향해 열리고 있었어요. 토요일이 되어 박상배의 문화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동네 커뮤니티 센터 작은 방에 10여 명의 중장년층이 모여 있었어요. 박상배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이탈리아에서 오신 안젤라 선생님이에요. 35년간 미술을 가르치셨답니다. 모든 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이탈리아요? 로마, 베네치아, 시칠리아 팔레르모에서 왔어요. 우와, 영화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만나다니. 그날 모임에서는 각자 자신의 특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서예를, 어떤 분은 노래를, 또 어떤 분은 요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간단한 스케치를 그려 보였어요. 우와, 정말 잘 그리시네요. 손이 정말 예술가 손이에요. 칭찬을 받으니 오랜만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우리한테 그림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저희도요. 순식간에 모든 분들이 그림 수업을 요청했습니다. 박상배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안젤라 선생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정기적으로 그림 교실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제 건강 상태도 불확실한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지만 모든 분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좋아요. 해보겠습니다. 그 주부터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그림 교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연필 스케치부터 시작했어요. 할머니들이 어설프게 그리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선생님, 이거 맞나요? 네, 아주 잘하고 계세요. 한편 집에서는 지아와 함께 요리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한국 음식과 이탈리아 음식을 섞어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지아의 제안이 흥미로웠습니다. 김치 파스타는 어떨까요? 김치를. 네, 김치의 신맛이 토마토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신반의하며 만들어 본 김치 파스타는 놀랍도록 맛있었어요. 마르코가 특히 좋아했습니다. 민수도 관심을 보였어요. 어머님, 이런 융합 요리가 건강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김치의 유산균과 파스타의 탄수화물이 만나면 장 건강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의 말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건강한 이탈리아 요리 교실은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어요. 그림 교실분들께 요리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박상배에게 이야기하니 그도 크게 찬성했어요. 안젤라 선생님, 정말 대단해요. 예술과 요리를 함께 가르치시다니. 그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과찬이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나누고 싶을 뿐이에요. 다음 주 그림 교실에서 요리 교실 제안을 했더니 모든 분들이 환호했어요. 우와, 이탈리아 요리 배우는 거예요? 파스타 만드는 법 가르쳐 주세요. 피자도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 요리 교실은 간단한 파스타부터 시작했습니다. 동네 커뮤니티 센터 주방을 빌려서 진행했어요. 할머니들이 밀가루 반죽을 치대는 모습이 정말 진지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네, 아주 잘하고 계세요. 힘을 좀 더 주세요. 박상배도 함께 참여했어요. 그는 요리보다는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탈리아 음악 들으면서 해볼까요? 그가 틀어준 칸초네를 들으며 요리하니 정말 이탈리아에 있는 것 같았어요. 상배 씨, 정말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제가 말하자 그가 쑥스러워했어요. 아니에요. 예전에 조금 배웠을 뿐이에요. 한번 불러보세요. 정말요? 그가 부른 오솔레 미오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상배와 저는 더 가까워졌어요. 요리 교실이 끝나면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안젤라 선생님, 이탈리아에서는 어떻게 사셨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아틀리에를 운영했어요. 남편은 요리사였고 저는 그림을 가르쳤죠.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그럼요.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있어요. 박상배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안젤라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다시 의미 있어졌어요. 어느 날 박상배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안젤라 선생님,
우리 동네에서 작은 문화축제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선생님의 그림 전시회도 하고, 제가 노래도 부르고, 또 이탈리아 요리 시연도 하면서요. 정말요? 그런 큰일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우리 모두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열정에 감동받았습니다. 죽으러 왔던 제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계획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니 모두 크게 찬성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지아가 기뻐했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한이탈 퓨전 요리로 메뉴를 구성해보면 어떨까요? 민수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이렇게 활기차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뻐요. 건강에도 최고의 약이 될 거예요. 마르코도 신이 났어요. 노나, 저도 도와줄게요. 문화축제 준비로 바쁜 어느 날, 이탈리아에서 깜짝 소식이 왔습니다. 마리아가 한국에 온다는 거였어요. 안젤라, 내가 너무 걱정돼서 직접 보러 가기로 했어. 곧 도착할 거야. 솔직히 말하면 마리아의 방문이 반갑지만은 않았어요. 그녀는 제가 한국에서 변한 모습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40년 친구를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마리아를 만났을 때 그녀는 여전히 엄격해 보였어요. 검은 정장에 십자가 목걸이,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 안젤라, 정말 건강해 보이네. 하지만 이게 다 임시적인 거 아니야? 마리아,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마리아는 계속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 도시는 너무 정신없어. 영혼을 찾을 수 없는 곳 같아.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을 소개했습니다. 지아와 민수, 마르코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마리아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안젤라가 많이 신세를 지고 있네요. 딱히 고마워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마리아는 한국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이건 너무 매워. 이건 너무 짜. 이탈리아 음식이 그리워. 지아가 상처받은 표정을 짓는 게 보였습니다. 마리아, 한번 맛이라도 봐봐. 지아가 정성껏 만든 거야. 안젤라, 너도 변했구나. 예전에 너라면 이런 음식에 입도 대지 않았을 텐데. 그날 밤 마리아와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안젤라, 정말 여기서 계속 살 생각이야? 이건 내가 아니야. 너는 이탈리아 사람이고 유럽의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마리아, 나는 여기서 새로운 나를 발견했어. 죽으려고 왔다가 오히려 살 이유를 찾았다고. 그건 착각이야.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야. 진짜 치료는 이탈리아에서 받아야 해. 다음 날 마리아를 그림 교실에 데려갔습니다. 할머니들이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마리아, 이분들 봐. 7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셔. 하지만 마리아는 시큰둥했어요. 그림이라고 하기엔 너무 유치해. 안젤라, 너는 진짜 예술가였는데 지금은 뭘 하고 있는 거야? 박상배가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안젤라 선생님의 친구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마리아는 대충 인사만 하고 돌아섰어요. 박상배가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요리 교실 시간이 되자 마리아도 함께 참여하게 했어요. 마리아, 너도 한번 해봐. 재미있을 거야. 안젤라, 나는 수녀원에서 30년간 요리했어. 이런 건 필요 없어. 하지만 할머니들이 마리아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어머, 이탈리아에서 오셨어요? 안젤라 선생님 친구시구나. 수녀님이셨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할머니들의 순수한 관심에 마리아도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네, 저는 30년간 수녀로 살았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보람 있으셨겠네요. 그날 오후 박상배가 마리아를 위해 특별히 아베 마리아를 불러주었어요. 그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마리아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정말 잘 부르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이탈리아에서 잠깐 공부했었어요. 하지만 꿈을 이루지는 못했죠. 아니에요.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고 계세요. 그날 저녁 마리아가 말했어요. 안젤라, 미안해.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봐. 여기 사람들이 생각보다 따뜻하네. 마리아,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마음을 열고 보니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마리아가 머무는 동안 우리는 함께 문화축제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마리아도
자신의 경험을 살려 도움을 주었어요. 안젤라, 전시회 구성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내가 수녀원에서 행사 많이 기획해봤거든. 박상배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안젤라 선생님, 저는 이탈리아 민요와 한국 가요를 섞어서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요? 기대되네요. 지아와 민수도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지아는 한이탈 퓨전 요리 메뉴를 개발했고, 민수는 건강한 음식의 효능에 대한 설명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문화축제 당일, 동네 커뮤니티 센터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제가 그린 그림들이 벽에 전시되었고, 그림 교실 할머니들의 작품도 함께 걸렸습니다. 우와, 정말 멋져요. 안젤라 선생님, 그림 정말 잘 그리시네. 요리 시연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저와 지아가 함께 김치 파스타를 만드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여요. 집에서도 만들 수 있나요? 박상배의 노래 시간이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그가 부른 오솔레 미오와 아리랑의 조합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마리아도 눈물을 흘리며 들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야. 축제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갈 때 박상배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안젤라 선생님,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다시 의미 있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상배 씨. 여기서 만난 모든 분들 덕분에 새로운 삶을 얻었어요. 그때 박상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 혹시 저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까요? 정식으로 만나보는 거 말이에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67세에 이런 고백을 받을 줄이야. 상배 씨, 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마리아가 이탈리아로 돌아가기 전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안젤라, 미안해. 내가 너무 고집부렸나 봐. 여기서 내가 정말 행복해 보여. 마리아, 고마워. 내가 와줘서 더 확신이 생겼어.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말이야. 그럼 정말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응, 이제 이곳이 내 집이야. 민수의 제안으로 저는 클리닉에서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머님의 그림과 요리가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음의 치유에는 예술만한 게 없죠. 첫 번째 예술치료 세션에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중년 여성들이 참여했어요.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어요. 괜찮아요. 마음대로 그리시면 돼요. 그들이 조심스럽게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한국인이 된 것 같아요. 매일 아침 민수와 함께 태극권을 하고 오후에는 클리닉에서 예술 치료를 진행합니다. 저녁에는 박상배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문화활동을 즐겨요. 박상배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연인 사이예요. 안젤라,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사랑할 수 있어서 좋아요. 지아는 제 변화를 가장 기뻐했어요. 어머니, 정말 젊어지셨어요. 한국에 오시길 잘했어요. 마르코도 이제 저를 진짜 할머니로 여기고 있어요. 노나, 오늘도 그림 가르쳐 주세요. 민수와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졌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여러분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최근에는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을 위한 문화 적응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이 한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워요. 하지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어느 날 이탈리아에서 마리아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안젤라, 나도 한국에 가서 살고 싶어. 거기서 봉사활동 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언제든 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박상배와 함께 한강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죽으러 왔던 이 땅에서 새로운 사랑을, 새로운 가족을, 새로운 꿈을 찾았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상배 씨, 제가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안젤라. 우리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가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몸의 회복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였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삶입니다. 오늘도 저는 그림을 그리고 요리를 하고 사람들과 웃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67세에 시작한 두 번째 인생이지만 첫 번째 인생보다 더 아름답고 의미 있어요. 한국에서 받은 이 새로운 생명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안젤라 선생님이 절망 속에서 한국 땅을 밟았을 때 과연 우리 문화와 이웃 그리고 정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을지 기대조차 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따뜻한 한식 한 그릇, 시장 골목의 인사,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심이 안젤라 선생님의 마음을 열었죠. 예술과 음식, 그리고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공동체가 결국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외국인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지키고 싶은 대한민국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는 증거 아닐까요? 가족의 품, 이웃의 포용, 그리고 서로를 향한 작은 관심이 만들어내는 기적. 한국이기에 가능했던 그 따뜻함이 오늘 또 한 번 세상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서 시작되는 이 작은 온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안젤라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